자, 그러면은 저기 가져왔죠? 지난번에 준 거. 천천히 한번 보시죠.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다들 어떻게 가긴 가네요. 맞죠? 은솔이도 가니? 네. 그 어디로 가니? 저요? 멀리 가요? 아니면 가까이 가요? 아니. 가까이. 그럼 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연휴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짜증 날 거야.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막 시험 끝나가지고 놀고 있는데 난 뭐지 하면서 이게 약간 좀 힘이 약해져가지고. 자, 프린트물은 다 갖고 왔죠? 잠깐만요. 예, 그 교과서 그거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천천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이제 남신주 유동 박시동방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같이 보는 거랑 또 혼자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괜찮게 시험을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성적이 다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하는 친구들이라 더 잘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들 열심히 해서 성적이 다들 올랐는데 여러분이 사실 오를 성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1등급을 맞아야 오르는 거라서 그래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27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네, 한번 보죠. 남신주 유동 박시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봤던 부분이어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기 보면 1940년대 여기다 좀 체크해 놓고요. 일제 강점기죠. 강점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향토적인 시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좀 미리 좀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백석 시인이 사실 영문과를 전공했죠. 영어를 전공하셨는데 시에서는 영어를 거의 아예 쓴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로 오히려 향토적인 시어, 평안도 방언을 많이 쓰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쓰면서 약간 우리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 그래서 뭔가 이제 일제에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좀 저항하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시대 상황과 관련 지으면 일제강점기의 핍박 속에도 모국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역명이잖아. 남신이주, 그다음 유동이라는 이게 지역이죠. 이게 지역이고. 이거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 여기 사람 이름.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 방. 그럼 여기 박시봉 방으로부터 이쪽 약간 발신자에 해당하는 거죠. 발신자. 발신자를 의미하는 건데 박시봉이 보내는 건 아니지만 박시봉 집에 있으니까 거기서 붙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거기 여기 새들어 살았으니까 새들어 사는 곳이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는 아니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좀 찾게 되는데 여기 편지 형식, 이게 좀 별표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발신인 뭐 이런 게 나오니까 편지 형식이다. 그래서 화자의 근황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백적인 어떤 어조랑도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평안도 방언. 그러다 보니까 협도적인 시어. 그러다 보니까 토속적 분위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표. 여기 또 별표 치고요. 자, 이걸 자주 사용해서 내재율입니다. 이건 너 고민할 건 없고 그냥 현대시는 그냥 무조건 내재율이다. 이렇게 좀 무조건이라는 말씀 좀 그렇긴 한데 무조건 내재율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되게 줄글처럼 길잖아. 그래서 산문적 서술. 산문이라는 게 이제 줄글 형태입니다. 줄글 이렇게. 그래서 쭉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벌써부터 이제 신표가 나오죠? 자, 또 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없고 없어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상실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살뜰한 뭐 알뜰살뜰 뭐 이런 거 있잖아.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뭔가 유랑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떠돌아다니고 있다. 자, 그 어느 바람이 세다인데 길게 했으니까 여기 시적 호용. 쓸쓸한 거리에 헤매이었다. 헤매다는 건 뭐 방황하고 유랑하고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쉼표 사용 계속 눈에 띄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자, 주인은 점점 더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련, 뭐 고난 뭐 이렇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그래서 여기 박시봉 거기서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는 건 각주에 있듯이 뭐 새들어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승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자,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여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는 좀 어려운 생활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디롱백에 북도 뿌려 당겨오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추운 걸 알 수 있잖아. 좀 이제 겨울철인 것도 또 알 수 있어, 맞지? 겨울이구나 이렇게. 화로 같은 걸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것을 안고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되게 무기력하잖아, 맞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가락질 벽에를 하고 불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이며 이런 것도 해보죠. 뭐뭐며 이렇게. 자,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했다. 이런 거 계속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추한다고 합니다. 새김질하는 걸. 사실 이제 안 좋은 태도잖아. 이게 사실 안 좋은 생각 계속하는 건.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개일 적이며 자, 내 스스로 화끈 나시 불토록 부끄러울 적이며 쭉 하면서 반복도 되면서 점칭의 어떤 표현으로 지금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거지.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내시겠지만 여기 핑 하면 이런 것도 음성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 맞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좀 힘들 때 이제 그러겠지. 계속 왜 그랬지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 제망매가도 있었는데 어떤 우리 책에 있는 작품들의 특징이야, 맞지? 자, 잠시 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상승의 이미지 별표 치고요. 허연 문창을 자 바라보든가 또는 눈을 떠서 높은 천연을 쳐다보다 다 상승적 이미지지. 이렇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자,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어진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하늘이 다 정해준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이다.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난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는 것을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만의 진정, 내면의 안정, 뭔가 감정의 어떤 정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 이런 거 좀 지나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표 쳐야 되겠다, 맞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저러는 나주소네. 자, 저녁에 쌀랑쌀랑. 쌀랑쌀랑도 음성 상징어겠지?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이거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위 옆에 외로이 있어서 어두운데 하이안이 이런 것도 일종의 하이안 하니까 좀 시적으로 볼 수 있겠어, 맞지? 자,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자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자 그 등을 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은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이다.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작품의 구성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외롭고 고단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다 운명이야. 그러면서 다시 의지, 다짐해서 의지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좋은 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사투리, 평안도 방언, 그래서 나주선, 여기 뭐 저녁 무렵 이런 어휘들 좀 잘 해줘야지. 바이, 섭, 바이, 옆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다 봤던 거여서 어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지. 지금 화자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가까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태도가 어떠냐, 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태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게 어떤 시에 감상하는 기본이잖아, 사실 맞지? 내시니까 우리가 암기해서 이렇게 하지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나와도 항상 상황 파악하고 어떤 태도가 있고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태도에는 사실 어조도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뭐 성찰적 어조, 뭐 반성적 어조 뭐 이런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뭐를 또 드러내기도 한다. 주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상황 파악, 어조, 태도 파악, 작품의 주제 이렇게 항상 그걸 염두하면서 감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런 것도 뭐 더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써보기 하고서는 답을 안 알려주시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학교에서 좀 얘기해 주셨나요? 자, 편지 형식. 편지 형이니까 우리 편지 쓸 때 되게 고백하잖아. 그래서 좀 고백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 어떤 성찰적인 게 드러난다. 이런 게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사투리 사용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향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잖아. 향토적, 토속적 이렇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은율이 좀 형성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또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백승 잘생기셨는데 생각보다 사진 그림이 잘 못 나왔네요. 이런 분 되게 오래 사셨어, 맞지? 근데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하시고 북한에 계셔가지고 말년에는 약간 좀 그 김일성 같은 거 찬양하는 좀 시를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꽤 오래 살았다, 맞지? 84살 꽤 오래 사셨는데 북한에서 여기서 좀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그냥 되게 시골 같은 데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피난 나오셨어야 되는데 피난 나오셨으면 교수 같은 것도 하고 한 자리 하시면서 잘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부 지문을 어떻게 좀 설명하셨어요, 학교에서? 안 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살펴는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승은 그래도 조금 이건 기억날 것 같은데 여기 여승, 여기 이제 비군이잖아. 비군이. 제가 에어컨 잠깐 좀 찔게요. 미안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네. 그래서 이제 비군이 여기 기억하고요. 비극정상. 자, 그 다음에 모닥불은 저기 공동체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모닥불을 둘러싸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 연활고죽은 어떤 그 마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명절의 어떤 흥겨운 분위기, 친족 간의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작품을 쓰면서 뭔가 공동체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걸 드러내려고 노력했었고, 이거는 이제 비극성만 두드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닥불에서 이거 드러내면서도 우리 어떤 아픈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딱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우리말을 잘 사용하셨다. 이거만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편하게 마셔도 됩니다. 커피인가요? 뭐예요? 자몽. 혹시 그 사 먹은 거야? 타온 거야? 대용량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정들 나오지? 자, 한번 보죠. 자, 이런 것들. 일단 뭐 쓸쓸함, 상실감에도 좀 체크했나봐요. 거기서는 없었는데 여기서 등장하네. 아까 뭐 무기력함 이렇게 했는데 무력감 이런 것도 괜찮겠다, 맞죠? 반성, 부끄러움. 그 다음에 깨달음, 성찰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런 정서의 어떤 변화 같은 게 문제로 내오고 있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부터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계속 같은 내용이네, 맞지?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갈매나무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갈매나무. 우선은 여러분 이제 요 갈매나무는 아무튼 자기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의지를 좀 드러내는 거고, 뭐 외부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작품에서 뭐 나무와 관련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플라타너스라고 해서 플라타너스. 그래서 이제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객관적 상관으로 물론 당연히 쓰인 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키워드는 뭔가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플라타너스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뭔가 플라타너스를 화자의 어떤 동반자 같은 소재로 표현했거든요. 플라타너스 나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감정인과의 차이에서 여기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은 이제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는 거고, 여기서 뭐 감정을 이입한 것까지는 아니고 얘를 떠올리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자 이 정도로 해야지 갈매나무에 감정 이입을 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제목이 남신이 주던 박시봉방. 그래서 발신 주소를 아까 발신자란 말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낫겠다. 발신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발신 주소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한데 좀 사실 표현이 서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신 주소. 자, 즉 제목을 화자 거쳐하는 주소지. 알겠죠? 편지의 사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 또 나왔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기 어떤 정서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했던 것들이 반복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한번 보는 거잖아. 문학사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시대 상황, 1930년대, 이어 40년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와 토속적 소재를 고사하는 작가들 이런 걸 표현하면서 우리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뭐 다주수선, 지성배기, 북덕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표현, 토속적인 정감을 준다. 모국어 애착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의식 고양 높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 대응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 또 다 딱히 여기 써있진 않지.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 이상의 거울 여기서는 좀 무기력한 어떤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무기력한 지식인. 이쪽에 좀 자아 분열이 있죠. 자아 분열 이렇게. 자아 분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김가은의 추위서정. 추위서니까 가을날의 어떤 정서잖아. 그래서 뭔가 고독감 같은 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역시 뭐 윤동주 시인의 어떤 특징,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찰,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광야를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셨네요, 맞죠?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와 전 눈이 내리는 부정적이고 암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리겠다 다짐한다. 이렇게 화자가 뿌린 가난한 노래 씨를 천고 뒤에 올 백날 타고 온 초인. 이게 화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종의 독립의 어떤 영웅 같은 존재겠지.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신념과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제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지만 이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한다. 이렇게.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희망찬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의지 드러내는 게 공통적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뭐 이렇게 사실 얘가 더 비슷한 것 같긴 해. 사실은 맞지? 좀 뭔가 무기력한 모습도 드러나기도 하다가 화해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알겠죠? 일제강점기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설명할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셔서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추석 이후에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자. 외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포 가르기로 한번 가볼까요? 28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문법도 보고 교과서도 한번 보니까 추석날에 그동안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준 문제들 쭉 풀어보면서 일단 좀 점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제 딱 돌아왔을 때 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월수에 만나잖아.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 애매한 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미안합니다. 이날도 오시면 돼요. 원래대로 월수. 알겠죠? 그러면 기분 좋게 수능이 다 와서 정말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아이폰이 이번에 사고 싶은데 뭔가 이상하다네. 사지 말아야 되나? 혹시 살 사람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고 자꾸 발열이 심하다고 하던데. 자, 여기 보죠. 자, 얼마 전에 청실전 우리나라 무슨 다큐멘터리 봤어. 아, 여러분 참 추석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영화 많이 보잖아, 맞지? 그 유튜브에 산포 가는 길을 검색해 보세요. 영화 버전이 있어. 한번 알겠지? 무료로 볼 수 있어. 그 백일섭 아저씨만 나오고 그래. 한번 영화로 봐보세요. 안 볼 것 같긴 한데. 가비나 볼 생각 있니 좀? 안 볼 거야? 우리 저기 수빈아 왜 이렇게 표정이 울적해?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어? 졸린 거지? 다른 감정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보죠. 산포 가는 길. 미국이 보면 진짜 그림 웃긴 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거 털모자 같은 거 쓰잖아, 맞지? 영화 배우도 이렇게 써. 한번 볼게요. 소설이랑 영화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 요즘은 웹툰으로 영화 많이 만들잖아, 맞지? 옛날에는 소설로 영화 많이 만들었어. 일단 여기 전지적 작가 시죠. 여기 별표 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겨울. 항상 겨울이야. 저번에 얘기했지만 배경이 겨울이어야지 뭔가 힘들어 보여. 막 여름날에 산포 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 더운데 막 시원하게 걸어가면서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추운데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자, 산포 가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키워드는 여러분 떠돌이가 키워드지. 떠돌이. 원래 사실은 영다리가 떠돌이였지, 맞지? 영다리가 떠돌이고 정씨는 사실 떠돌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떠돌이 상황이 처지가 돼버리잖아, 맞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화 행동묘사 이런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극적이라는 건 요거로 연결이 되는 거야. 뭔가 연기하는 게 보이니까 극적이다 이거 갑자기 뭐 극적 반전 그런 게 아니라 연극적인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좀 뭔가 연극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길을 모티브로 삼고 있으니까 여러 소설이다. 그래서 여러형 소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는 방식.
뭔가 인물들의 어떤 상황이 불길할 것 같이 느껴지죠. 요거 이제 겨울에 별표 쳐보세요. 요게 가져온 효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수라 왜 자꾸 뭐 좋은 일 있어? 그래요. 자,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가 온 거야? 네. 근데 왜 웃어? 얘기 좀 해봐. 은수라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갑자기 웃음 세포가 터졌군요 지금. 네. 자, 한번 보죠.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을 공사가 중단되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 경기가 좀 자생해지면서 서서히 마무리한다. 백화. 한번 보죠. 이렇게. 일단 여기 이제 밑줄 친 것만 한번 보죠. 여기다 별표 한번 쳐봅시다. 이런 이제 시험들 내고 싶어 하니까요.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출소한 상태야. 지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단 여기 중요한 거지. 여기도 좀 별표 쳐야지. 깃. 그래서 요 새들. 그래서 인물들과 대조되지. 여기 등장 인물들과 대조입니다. 얘네들은 보금자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보금자리가 딱 없는 상태고 좀 떠돌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면 되죠. 시집은 안 가요. 이제 무슨 시집이에요.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 눈이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다 눈이 덮여서 길을 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 설정이 좋잖아. 뭔가 되게 힘들고 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쳤어, 맞지? 다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친해지죠. 일단 호감 이렇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 없기는 하겠어. 뭐야 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는데 뭐 막 하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자, 벽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자가 생각나죠.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옥자가 이제 결국 가난해서 헤어지게 되잖아. 그런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축하고 다니는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디에요? 전라선이에요. 기차 타고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구룡차 타고 가면 돼요. 뭐 이런 얘기. 뭐 파실떡에 좀 별표 치고요. 어려운 장면은 아니니까 빨리 가보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가자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사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여기도 별표 쳐야 됩니다. 여기. 많이 나와요. 신발끈 이거 쳐다보는 거. 왜냐면 이제 가난하니까 같이 못 가잖아. 고민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별표 치죠. 여기 대합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시중에 사평역에서라고 써. 사평역에서. 여기서도 대합실이 등장해요. 여기서 대합실. 대합실 등장하고 여기도 이제 서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톱밥 난로가 나옵니다. 톱밥 난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톱밥을 던져줘요. 톱밥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이제 이런 서민들의 어떤 서로의 어떤 유대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면이 있어서 약간 비슷하게 좀 문제를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까봐 이제 톱밥 이런 거 주고 이럽니다. 좀 애정이 드러나죠. 따뜻한 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그런 장면이 외부 지문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자,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되면 어디든지 해서 이게 떠돌이구나. 그래서 뭐 스피커 나오면서 따라가봐, 같이 가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정착해봐 뭐 이렇게. 일단 여기 말뚝이란 말에도 좀 체크해 주세요. 여기 뭔가 정착, 떠돌이와 반대되는 단어겠지. 정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니까 되게 슬플 것 같죠. 이러면은.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비상금 이제 챙겨가지고 저 여자 보내자 이렇게 또 호감 드러나는 거 이렇게 딱 주잖아요. 삼립반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헤어짐, 아쉬움 뭐 이런 것들, 고마움, 아쉬움, 감정이 되게 복합적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어떤 참모습 접네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요즘 같으면 뭐 사실 이런 이별을 할 수가 없어.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DM 보낼게요. 이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요즘은.
예전엔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요즘은 계속 일상을 공유하니까 그게 이제 아쉽죠. 그런 게 있죠, 맞죠? 이런 감정이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면 되는데 뭐 고민이지 이랬어요. 근데 요즘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눈 날리고 있고 이런 장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두 사람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옛날에 이렇게 담배도 많이 폈어, 맞지? 그런 내용 했었고, 이거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맞지? 비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라기보다는 연민과 미련에서 나온 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좀 걱정도 되고 사실 진짜 진심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요즘 세상 1, 2년 하면서 인정이 휙 변해하면서 문화생활 또 할 거라는 걸 또 암시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네요. 끝났습니다. 이제 노인이 나오죠? 자, 노인의 별을 치세요, 여러분. 노인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정보를 알려줘, 이런 거. 정보를 알려주고 이제 노인이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이제 하면 하늘을 버리면 참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주제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방뚝 싸고 뭐 해서 막 관광 호텔 짓고 막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의 어떤 메시지를 노인의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에만 좀 별표 쳐보세요. 요거 과거의 산포.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은 이 산포가 안식처 같은 공간이잖아. 근데 이렇게 변하니까 안식처를 상실한 거겠지, 맞지? 이렇게 정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마음의 안식처잖아. 마음의 안식처. 근데 그게 변해버렸어. 마음의 안식처를 상실해버린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죠? 좀 약간 이제 엉달의 운치가 살짝 없잖아. 그래서 정치의 개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좀 체크해두고 잘했어. 그럼 공사만 잡읍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옛날 소설의 특징이 아니고 다 서술해져 이렇게. 방금 잃어버렸답니다. 어느 곁에 경치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돼버렸다. 떠돌이가 돼버렸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마지막에 여운을 준다는 거야. 기차가 어디를 가는 거야? 눈발이 날리는 어둠들 방향에 달려갔다. 야, 얘네들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뭐 됐고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외부 지문들 뭐 이런 얘기 저번에도 한번 얘기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인물들 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295페이지. 그래서 1970년대 이런 것들 막 산업화 돼가지고 막 농촌, 이촌향도 막 이런 얘기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잠깐 조금 쉬었다가 좀 문제 한번 풀고 그렇게 마무리하죠. 알겠죠? 오늘 다들 공부하기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